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의 중요한 발걸음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조비의 N5455JX 항공기가 실제 공항 사이의 항로를 이용한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 비행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행 말씀이시죠? 이게 마리나 시립공항에서 이륙해서요. 몬터레일 리저널 공항 상공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미리 계획된 실제 항로를 따라서 비행했어요. 그리고는 착륙은 하지 않고 다시 마리나 공항으로 돌아온 시험이었습니다. 아, 착륙은 안 했군요. 네, 착륙은 없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실제 공항관 운항에 사용되는 그 항로, 그리고 관련 절차 일부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실제 항로를 이용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거군요. 단순히 시험장에서 멀리 날아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실제 운항 환경을 상당히 충실하게 모사했다는 데 있거든요. 서로 다른 두 공항의 관제권, 그러니까 그 ATC, 항공교통 관제구역을 넘나들면서 관제사랑 교신도 하고요. 아, 실제 관제사와 교신을 하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몬터레이 공항의 표준 도착 절차,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또 사전에 제출했던 비행계의 경로가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이런 걸 검증한 겁니다. 와, 결국 기체의 어떤 조종 시스템이나 항법 장비, 또 통신 장비들이 이 복잡한 실제 공역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기체 자체의 비행 성능 테스트, 이걸 넘어서서 기존 항공교통 시스템이라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 이 새로운 기체가 얼마나 잘 통합될 수 있나, 이걸 보여준 시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얼핏 듣기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혹시 이번 한 번의 시험만으로 실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능력까지 다 증명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시험이 모든 걸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 과정에서는요, 기체 자체의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운항 절차의 적합성이거든요. 아, 운항 절차요? 네, 이번 비행이 비록 착륙은 생략했지만 실제 관제 지시에 따라서 항로를 변경하고 또 제출한 비행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지, GPS나 ADS-B 같은 항법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잘 들어오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공항 주변처럼 좀 규제가 있는 클래스 C나 클래스 D 공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역에 진입하고 또 빠져나오는 절차 수행 능력, 이게 미래의 도심에서 운항할 때 안전성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FAA의 파트 135, 이게 항공 운송 사업 운항 증명이고요. 또 파트 2, 3, 이건 소형 항공기 형식 증명인데 여기에 필요한 항목들 중 일부를 미리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업 운항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또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위험 감소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나갔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낸 데이터도 상당하겠군요. 특히 이번엔 해안가 근처를 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바람이라든지 예측하기 힘든 변수도 많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얻은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착륙, 상승, 순항, 선회, 하강 이렇게 각 비행 단계별로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되는지를 실제 환경에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오, 배터리 소모율 중요하죠. 네, 또 해안가다 보니까 돌풍이나 계속 변하는 바람 속에서도 기체가 미리 설정된 속도와 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이것도 봤고요. 그리고 GPS랑 관성항법 장치 INS, 또 ADS-B 같은 여러 항법 시스템들이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고 연동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아,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성능 측정,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실제 운항 노선을 설계하고 또 필요한 안전 마진을 계상하고 나아가서는 상업 운영의 경제성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비의 전체적인 상용화 계획에서 봤을 때 이번 비행은 어느 정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 같은데요.
네, 조비의 로드맵을 보면요. 처음엔 지상시험하고 제자리 비행, 호버링 테스트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엔 단거리 비행, 공항 지면을 도는 패턴 비행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항 간 항로 비행 및 절차 검증, 그러니까 착륙 없이 회항한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아,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 중이군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제한된 공역 내에서 장거리 비행하는 3단계에서 실제 착륙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게 공항 간 운항을 하는 5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중간 단계, 즉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FAA의 인증 절차를 좀 더 빨리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잠재적인 파트너들한테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항 간 운항 절차를 수행할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실증적인 증거니까요. 네, 더불어서 이번 비행을 통해서 아마 몬터레이 공항하고 앞으로 협력할 가능성 같은 것도 좀 타진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번 N545JX 비행 시험은 조비의 항공기가 단순히 얼마나 멀리 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준 걸 넘어서서요. 실제 항공교통 시스템 안에서 그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다. 상용화를 향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 상업 서비스를 위한 운항 능력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비행으로 확보한 실제 비행 거리라든지 걸린 시간, 배터리 소모량 같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은요. 앞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하거나 운항 스케줄을 짜는 이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겁니다. 네,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아주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UAM 상용화가 정말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신가요? 조비가 이렇게 실제 공항 관제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능력이나 항로 비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완성도는 계속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기체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도심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할 다음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심 안에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 같은 지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수용성, 이게 문제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 외적인 문제들이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UAM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니까요.